네, 지난 한 주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에 이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남에서도 3명이 숨지고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주아 기자. 이번 한파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경남에서도 이런 한파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어느 정도로 피해가 났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넘게 전국이 강력 한파에 꽁꽁 얼어붙어 그야말로 겨울왕국을 방불케 했는데요. 제주도는 사흘 동안 항공기가 결항돼 9만여 명이 오도 가도 못했고 폭설이 내린 호남 지역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리산 입산이 통제됐고 남해안 수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민들이 양식어류 동사를 막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난 25일 제주공항입니다. 32년 만에 내린 폭설로 항공기 결항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9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에서는 운항이 재개되자 이틀 동안 새벽 비행 제한 시간까지 임시 해제하며 11,000여 명을 태워 돌아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4박 5일 여행이 돼서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제발 오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흘 동안 최고 39.5cm의 눈이 내린 호남 지역은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m 넘게 눈이 쌓인 울릉도는 여객선 운항이 8일 넘게 중단됐습니다. 마트에서는 생필품이 거의 동일한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화물선과 여객선이 정상 운항이 됐으면. 경남도 한파 피해가 잇따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수온이 떨어진 남해안이 문제였습니다. 거제 앞바다 수온은 일주일 만에 영상 13도에서 7.3도로 뚝 떨어졌는데요. 수온이 7도 아래로 내려가면 어류가 동사하기 때문에 남해안 양식장마다 고기를 수온이 조금이라도 높은 연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또 한 번에 한파가 오면은 이제 7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고기한테 아주 생존에 위험이 되는 수온이 가해지기 때문에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바다 수온은 2, 3일이 지나야 회복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한파가 꺾인 뒤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 해상가돌이 양식어류는 모두 2억 2천여만 마리인데 이 가운데 30%가 저수온에 취약한 돕류라 걱정이 더욱 컸습니다. 바다는 특성상 기온이 오르고 나서 한 2, 3일 후가 돼야지만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지리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경남 연안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피해 사항을 봤는데요. 그런데 불과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겨울이 따뜻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지방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런 한파, 원인은 어떤 데 있습니까? 네, 기록적인 한파에 폭설, 강풍까지 한꺼번에 몰려들었는데요. 바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한파의 이유가 무엇이고 경남에 미친 영향은 어땠는지 위성사진과 기상도를 보며 송민석 기상캐스터가 풀어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례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울릉도의 경우 하루 동안 무려 35.7cm의 폭설이 쏟아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도시기능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최강 한파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북극 상공에는 폴라보텍스라는 차가운 소용돌이가 존재하고 있고 제트기류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류는 점차 약해지게 되고 북극 한파는 한반도까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경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합천 가야산의 경우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창원도 영하 10도 안팎을 가리키면서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폭설은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눈구름대가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기도 했고요. 동해바다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더 이상의 한파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기온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워낙에 이런 그 이례적인 한파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서 피해가 컸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런 그 한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강력 한파가 몰아친 지난 한 주 동안 경남에서만 3명이 한랭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또 수도 계량기 동파와 비닐하우스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대처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4일, 한파가 시작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127명이 저체온증이나 동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 사망자는 10명에 달했고 경남에서도 3명이 숨졌습니다. 전체 한랭 질환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절반을 훌쩍 넘겼는데 고령일수록 한파에 취약했습니다. 노인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열 생산을 잘 못하게 되고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혈전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랭 질환자 10명 중 4명이 음주자였는데요. 알코올을 섭취하면 혈관이 확장돼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는 데다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한파에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수도관 계량기 동파도 전국적으로 3천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동파를 예방하려면 수도 꼭지를 틀어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수도 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농가 피해도 컸는데요. 영남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 5만 6천 제곱미터와 축사 1,000제곱미터가 강풍에 찢어지거나 무너졌고 농작물 1만 9천 제곱미터가 얼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지. 그 송아지들 뭐 좀 추우면은 설사도 하고 또 호흡기 이제 애들 독감처럼 감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눈이 10cm 쌓일 때마다 최대 6톤씩 하중이 늘어 붕괴 위험이 큰 건데요. 이미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여 붕괴 위험이 있다면 비닐을 찢어 피해를 줄이고 시설물이 무너졌다면 부직포 등을 이용해 농작물을 덮어 생육 최저 온도를 지켜야 합니다.